같은 전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기호 2번 전망권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그죠? 네. 저도 빨간 오늘 마을하고 왔지 않습니까? 바로 저는 현재 전망권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산시장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당선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후보들 중에서 중앙에 힘 있는 당에 그 지역의 시장이 되면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지역 발전 정책을 중앙과 지방에 연결해가지고 지방 정책과 발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천안보다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도 바로 이 지역에 힘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덧붙여서 전망대 후보님이 보니까 우리 중앙부처에서 국장을 지내셨죠? 네. 옆에 걸 잘 알아요. 천안시에 또 부시장 하셨죠? 네.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러면 천안에 이런 발전한 게 있으니까 우리 아산에 이거 하면 더 잘 되겠다.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우리 아산시장 후보로 나온 저는 전망권 후보가 어떤 타 당의 다른 당의 후보보다도 저는 가장 이 지역 발전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제가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망권 후보께서 반드시 당선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뉴스만 틀면 나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반 절반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되면 현재 우리나라 사정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현재 비상계엄 이후로 탄핵 정국이 4개월째 계속되고 있어요. 1, 4분기가 지났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제 이틀 전에 발표된 국제금융센터의 통계에 의하면은 올해 대한민국은 실질적 경제 성장률이 0.9% 예상된다 하거든요. 그리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올해 성장률이 1%에 머문다 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 희생 덕분에 지하자원 하나 안 나고 석유 하나 없는데도 이만큼 풍요롭고 먹고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훌륭한 지도자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시켜서 지금까지 70여 년간 전쟁 없는 나라가 된 것도 미국의 도움이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당 지금 현실은 북한 보십시오. 저 위에서 남한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공산당은 안 된다 해서 자유를 주장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서 그 뒤에 이어받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또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그 성장의 가도가 원래 지금 탄핵 정국에서 멈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관세 정책 부과한다 그러고 중국은 또 오갈 곳이 없으니까 남한에다가 지금 현재 친중 정치, 친중 경제, 친중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2의 홍콩, 중국의 속국이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 한국 속에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이재명 저 정과 사범에 저런 흉악한 사람이 현재 저 사람을 대통령을 시키려고 한다 보니까 윤석열 빨리 끌어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억울하게 체포 구속되었다가 이거는 잘못되었다 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지기현 판사가 3월 7일날 석방 명령을 내려서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네.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벌써 2월 26일날 최후 변론은 끝났어요. 그런데 한 달간 넘게 동안 지금 평의도 할 게 없대요. 근데 선고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은 선거 우리 헌법재판소는 8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6명이 찬성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인용이 되고 파면된다면은 6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자기들 밀어붙였던 뭐 우리 알고 있는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까지 빌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6명이 안 돼.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럼 이대로 가면은 뭐죠? 6명이 안 되니까 피력이 돼서 윤석열 직무 복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미친당이 돼가지고 지금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틀 전에 6명이 안 되니까 그거 맞추려고 40명을 임명시켜가지고 빨리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법적으로 어긋나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돼서 지금 그저께는 우리나라 이제 직무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다시 탄핵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최상목도 또 탄핵하겠다 그러고, 또 장관들 이쪽 국무위원들 전체를 탄핵시키겠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가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이만저만 위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없어요. 지금 경찰청장도 없고, 이런 속에서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에 뻔히 답이 나와 있어요. 대통령을 파면하려니까 6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정도 안 하고 선거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될까? 이재명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간에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아주 쉽지 않습니까? 빨리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직무 복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제 생각에 조만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직무 복귀한다 치고, 그러려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기존처럼 이제 정책하지 않습니다. 구치소에까지 가봤고 민주당의 민낯들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우리 탄핵 정부 소유 드러난 게 많죠. 공수처도 무서워 빠졌고, 서부지법도 그렇고, 사법부 카르텔, 좌파 카르텔, 그리고 선관위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조만간 강력한 이런 어떤 정책 드라이브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지방에서도 스포트를 해줘야 중앙에서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고,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지방에서 아산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후보 전망도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망도 후보에 대해서 강력히 지지하고 반드시 여러분 3월 2일날 그 보궐선거단을 투표에 가셔서 전망권 후보 반드시 당선시켜 주십시오. 윤석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약속된 시간도 있고 정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아산의 역사를 위한 전진은 바로 대방면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해서 연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쪽에 저쪽 뒤에 차량이 있는데 그 사이길만 열어주시면 그 다음 연사람분들께서 안전하게 이동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세 장소는 대방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길 열어주시면, 안내에 따라서 길을 열어주시면 저희가 안전에 일관해서 계속해서 인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방 가셔야 될 거예요. 예, 전방관입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고생하셨고요. 좋은 날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방으로